안녕하세요, 찬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십 왕초보 강좌 두 번째 시간 고폭탄과 철갑탄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셨으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야겠죠? 워십은 항모를 제외하고 구축함, 순양함, 전함에 주포가 달려 있습니다. 그 주포를 통해서 탄을 쏴서 상대를 맞추게 되죠. 여기 배 모양 컴퍼스를 보시면 주포가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사용할 수 있는 주포는 이렇게 녹색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요 에임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죠. 이거를 클릭을 딱 한 번 하게 되시면 주포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줌인과 줌아웃을 해서 상대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쏘면 너무 멀잖아요. 휠로, 마우스 휠로도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줌인도 되고 줌아웃도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게임이 되게 급하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쉬프트 하나를 누르면 딱 한 번에 최대 줌인이 딱 되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줌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네, 줌인, 줌아웃. 쉬프트를 활용해서 줌인, 줌아웃을 하세요. 그래서 줌인 한 상태에서도 휠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조정이 가능한데 일단 상대를 보게 되면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최대 줌인으로 빠르게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주포를 통해서 쏠 수 있는 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폭탄, 하나는 철갑탄이죠. 1번을 누르면 쓸 수 있는 고폭탄, 또 2번을 누르면 쓸 수 있는 철갑탄. 그쵸? 그래서 고폭탄이 뭐냐? 고폭탄은 이제 영어로 HE, High Explosive라고 해서 이름답게 불을 낼 수 있어요. 불을 낼 수 있는데 철갑탄보다는 관통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쵸? 그럼 철갑탄은 뭐냐? AP 아머 피어싱이라고 해서 불은 낼 수 없는 대신에 관통력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그 시타레디라고 불리는 그 부위를 공략할 때는 철갑탄이 좋겠죠. 시타델이 뭐냐? 이제 워십을 하시게 되면 많이 듣게 될 텐데, 뭐 영어로는 영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성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워십에서는 이제 집중 방어 구획, 배마다 꼭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부위가 있잖아요. 네, 사람도 있지만 뭐 배로 치면은 이제 기관부에서 엔진이라든가, 그쵸? 또 탄약고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위예요. 배에서 공격당하게 되면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곳이죠. 거기를 이제 집중 방어 구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시타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타델을 노릴 때는 이 철갑탄을 많이 쓰게 되죠. 자,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옵션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옵션 창에 들어가시면 지금 첫 번째죠. 첫 번째 말고 세 번째 항목에 제일 아래에 디테일드 리본이라고 나와요. 이제 아마 한글 패치가 되신 분들은 상세 약장 이렇게 뜰 텐데 그 상세 약장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저걸 체크하게 되면 내가 쏜 탄이 상대 배에 맞았을 때 어떤 판정이 나오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십에는 크게 4가지 판정이 존재합니다. 한번 제가 탄을 쏴볼게요. 항상 줌인 줌아웃은 뭐로? 시프트로. 자, 이렇게 쏘게 되면 고폭탄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맨 앞에 뜨는 요 빨간색 모양, 이게 관통입니다. 관통. 내가 가진 이 포탄 최대 데미지, 요건 2100이라고 나오는데 그 최대 데미지의 33%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통일 경우에. 관통은 이제 탄이 날라와서 장갑, 겉에 장갑 하나를 뚫고 내 안쪽에서 터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33%의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최대 데미지에. 자,
그 다음 아까 그 판정이 4개가 나왔었죠. 또 한번 쏴볼게요. 다시 할게요. 네, 관통 옆에 이렇게 탄이 깨지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 비관통이에요. 비관통. 비관통은 당연히 장갑을 효과적으로 공격 못한 거죠. 그래서 못 뚫고 바깥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데미지가 0%죠. 0%. 또 한번 이 친구를 다시 쏴볼게요. 네, 이번엔 이렇게 장갑을 2개 지나가는 듯한 그림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과관통이에요. 지나치게 뚫었다는 거죠. 한 번 더 뚫었다는 거예요. 탄이 이렇게 날아와서 요 장갑을 하나 뚫고 또 옆에 장갑까지 뚫은 다음에 바다로 빠져버린 거죠. 우리 왜 영화에서 같은데 보면 총알이 다행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십에서도 관통보다는 과관통이 데미지가 덜합니다. 관통이 아까 전에 최대 데미지의 33%였잖아요. 과관통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10%. 그쵸? 물론 이제 비관통은 당연히 데미지가 아까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을 때린 것보다 저 친구를 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번째에 나오는 거 V자 모양으로 돼 있죠? 이게 도탄입니다. 도탄. 탱크 게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탄이 각도 때문에 장갑을 맞고 튕긴 거죠. 그쵸? 역시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판정 중에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건 관통과 과관통이죠. 관통은 33%, 과관통은 10%. 네. 최대 데미지를 기준으로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 복잡한 판정을 알려드렸냐면, 비관통이나 과관통이 많이 나면 탄종을 바꿀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우리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고폭탄과 철갑탄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 걸까요? 나는 불 지르는 게 내 취미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불을 많이 못 질러봐가지고 불 지르는 게 좋아. 고폭탄만 쓸 거야. 내 컨셉이거든. 막 이러면 고폭탄만 쓰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화재 유발한다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고폭탄이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화재 확률에 따라서 불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폭탄은 화재 유발은 기본으로 하고, 어떨 때 쓰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고폭탄 자체로 관통 데미지가 충분히 나올 때예요. 그쵸? 자, 한번 제가 이 체스터를 때려볼게요. 그러면 불도 나고 관통 데미지가 효과적으로 다 나왔죠. 이렇게 순양을 때리거나 구축끼리 싸울 때는 고폭탄만으로도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고폭탄을 씁니다. 불도 나고 관통 데미지도 안정적으로 뽑고 일석이조죠. 자, 이런 경우도 쓰지만, 자, 한번 철갑탄으로 이 전함 친구를 때려볼게요. 다시 한번. 네, 이 친구는 저티어 전함이라서 관통 데미지가 뜨긴 하는데, 보통 이제 순양함이 전함을 때릴 때는 이렇게 비관통이 많이 뜨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상태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불이라도 내야죠. 그쵸? 그처럼 자기가 가진 주포로 비관통이 많이 난다 하면은 고폭탄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왜냐면 이렇게 비관통이 나더라도 확률에 따라서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가 이런 경우냐면,
구축함이나 순양이 멀리서, 이거 되게 가까운 거리긴 한데 한 10km 이상 거리에서 전함을 쏘게 되면 비관통이나 도탄이 많이 나요. 그러면 데미지를 제대로 못 주잖아요. 근데 고폭탄을 쓰게 되면 데미지 자체는 못 주더라도 불이 나니까 그쵸?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경우는 과관통이 많이 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순양함으로 이렇게 구축을 철갑탄으로 때려버리면 과관통이 나버려요. 네, 과관통이 나면 데미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데미지의 10%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고폭탄이 철갑탄보다 관통력이 조금 낮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고폭탄으로 때려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관통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순양이나 전함이 장갑이 아주 얇은 구축함을 때릴 때는 고폭탄이 낫겠죠, 철갑탄보다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폭탄은, 자, 첫 번째, 고폭탄만으로도 관통 데미지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 때, 그쵸?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이 주포로 비관통이 너무 많이 난다, 도탄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러면 고폭탄을 써서 불자로 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이 구축함 때릴 때처럼 과관통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럴 때 안정적으로 관통 데미지를 주겠다 하면은 고폭탄을 쓰는 거죠. 그럼 철갑탄은 언제 쓰느냐? 철갑탄은 관통력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갑을 뚫고 관통 데미지를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 때 철갑탄을 쓰는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시타델을 공략할 때, 보통 시타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 방어 구획이라서 장갑이 좀 두꺼운 편인데 고폭탄으로는 여간에서 뚫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철갑탄으로 때리는 게 시타델 노리기 훨씬 쉽겠죠. 그쵸? 뭐 지금 한번 때려볼까요? 나오려나? 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시타델이 뜹니다. 철갑탄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상대의 시타델을 노릴 수 있어요. 보통 언제 쓰냐면 순양함이 순양함끼리 교전할 때 철갑탄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시타델이 뜨기도 하죠. 또 전함이 순양함을 때릴 때, 혹은 전함이 전함을 상대할 때 이렇게 철갑탄으로 옆쪽을 때리면 관통 데미지도 안정적으로 뽑고 시타델도 가끔 뜨고 이렇게 됩니다. 좋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폭탄은 화재를 기본적으로 깔고 고폭탄만으로 관통 데미지를 뽑을 수 있을 때, 혹은 이제 자기가 가진 주포로 비관통이나 도탄이 너무 많이 나서 불이라도 낼 때, 또 과관통이 많이 나는 배를 공격할 때, 이거는 고폭탄이고, 그냥 철갑탄은 장갑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서 관통 데미지를 뽑으면서 또 시타델을 공격할 때는 철갑탄이 훨씬 낫겠죠. 아니, 시타델 뭐 그거 뚫어서 좋은 거 있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관통 데미지가 33%고 과관통이 10%라고 그랬잖아요. 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데미지의 100%가 들어갑니다. 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귀가 확 뜨이죠. 그래서 관통이 33, 과관통이 10%인데 시타델은 100%잖아요. 그래서 막 전함이 나중에 순양을 막 때리면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끝내기 전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다른 탄으로 바꾸게 되면 1번을 누르면 고폭탄으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처음부터 장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장전된 탄을 그냥 다시 빼고 또 새로운 걸 넣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좀 로스가 생깁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고폭탄이 장전된 상태인데 제가 철갑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2번을 한 번만 누릅니다. 한 번만.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주황색으로 바뀌죠? 이게 예약된 상태예요. 지금 내가 쓰는 탄은 고폭탄이지만 그 다음에 장전할 땐 철갑탄을 쓸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쏴볼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철갑탄으로 장전이 되죠?
다시 한번. 이번에 한번 반대도 됩니다. 철갑탄이 장전된 상태인데 1번을 한 번만 누르면 예약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딱 쏘면 네, 바로 그 다음 탄으로 바뀝니다. 물론 급할 때는 그냥 바로 눌러버리면 돼요. 고폭탄이 내가 장전했는데 빨리 철갑탄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2번을 2번 이상 누르면 한 번에 바뀌죠. 근데 이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장전 시간이 30초 이상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기존에 장전된 탄을 쓰고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티어 같은 경우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낮은 티어를 많이 타실 텐데 최소 3티어까지는 그냥 고폭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갑이 되게 얇습니다. 장갑이 얇으면 뭐가 많이 나겠어요? 과관통이 많이 나겠죠? 철갑탄으로 이걸 때려보면 이런 식으로 과관통이 납니다. 네, 순양함이 저놈 때리는데 과관통이 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이 저티어 배들의 장갑이 되게 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티어까지는 그냥 고폭탄을 쓰시는 게 안정적으로 관통 데미지도 뽑으면서 불도 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다시 똑같은 위치 써볼게요. 네, 이렇게 관통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직 초보분들은 고폭탄을 위주로 쓰시되 4티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번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상황에 맞춰서 고폭탄을 쓸지 철갑탄을 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좋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꼭 한번 실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